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생긴 장애가 있어요. 바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데요. 사람들이 흔히들 벙어리라고 얕잡아 부르는 게 바로 저였죠. 그렇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잘했었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벙어리가 된 사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엄마는 늘 저한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남이 가진 것을 받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 거야. 엄마 말 잘 알겠지? 근데 전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라는 엄마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엄마와 전 사람들이랑 교류도 전혀 없이 둘이서만 외롭게 살았거든요. 엄마,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지 않고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아? 엄마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잖아. 게다가 우리는 아빠도 없는데? 그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네가 좀 더 크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엄마도 친구 있어. 엄마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줄 제일 친한 친구야.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지만 언젠가 너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 친구를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던 엄마의 얘기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를 엄마 친구에게 맡기고 미국에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대. 엄마가 급히 다녀와야 해. 뭐? 그럼 나는? 엄마 없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 혼자 있어?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던 엄마 친구 기억나지? 엄마 친구가 당분간 널 돌봐줄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엄마 친구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절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죠. 네가 세진이구나? 반가워. 엄마랑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야. 엄마 미국 갔다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잘 지내보자. 당분간 내가 엄마 대신이니까 앞으로는 날 이모라고 부르면 돼. 알았지? 엄마는 한 달만 기다리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은 9살 꼬마에게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전 꾹 참고 버텨보기로 했죠. 한 달만 지나면 엄마가 곧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엄마에게선 소식 한 번이 없는 겁니다. 전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지경이었죠. 엄마 없이 생판 모르는 남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모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 이모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애와 같은 방을 쓰면서 온갖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잠은 그 애 방 침대 및 맨바닥에서 잤고요. 숙제 같은 것도 방바닥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전 늘 눈치를 보며 최대한 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애는 저랑 눈만 마주쳐도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너 거실에 좀 나가 있어. 너랑 같이 있기 싫다고. 미안. 근데 이모가 거실에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아이씨, 짜증나. 너 언제까지 내 방에 빌붙어 살 거야? 너 거지 새끼야? 거지 새끼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 거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집도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 그뿐이야? 옷도 없어서 내가 입다 버린 옷 입지. 밥도 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잖아. 이 거지야. 엄마. 쟤 도대체 자기 집에 언제 가는 거야? 나 쟤랑 같이 살기 싫어. 아, 우리 공주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도 착한 공주는 그러면 못 써요. 엄마 아빠도 없는 애를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내 방에서 같이 살겠지. 근데 이제는 나도 더는 못 참아. 당장 쟤 내보내. 아이,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가 조만간 세진이 꼭 내보낼게. 쟤네 엄마랑 연락만 닿으면 바로 나가라고 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 공주가 참고 이해 좀 해줘요. 응? 이렇게 이모네 식구들의 구박과 눈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던 저는 어느 날 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한밤중에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건데요. 엄마가 저를 버리고 어떤 남자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제 엄마 말이야. 남자랑 바람이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락 한 번 없을 수가 있겠어? 그럼 남자의 정신이 팔려서 애를 여기다 버렸다는 거야? 그렇지. 제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반반한 얼굴로 남자 홀리는 데는 뭐 있었다니까. 아니지. 미국에 있다는 친정오빠네 주소 몰라? 연락해봤는데 거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 연락이 안 돼. 전화고 이메일이고 받지를 않아. 아니 그럼 세진이 아빠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제 아빠가 하도 두드려 패서 세진이 아기 때 제 엄마가 애만 데리고 야반도주한 거야. 아빠랑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빠한테 괜히 잘못 연락했다가 세진이 쟤 맞아 죽을걸? 참 큰일이네. 그럼 세진이는 어떡해?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제 엄마가 애 잘 부탁한다고 맡기고 간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이야. 더 이상은 나도 못 봐줘. 어디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나도 할 만큼은 했어. 이모와 이모부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그날 밤 충격 때문인지 제 몸에 바로 이상이 오더군요. 38도가 넘는 고열에 몇 날 며칠을 혼수 상태로 정신 못 차리다가 깨어나 보니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목구멍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모가 저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멀쩡한 애를 떠안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장애까지 얻은 애를 키워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모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가연 것을 어쩌겠어. 내 업보다 생각하고 내가 걷어야지. 너 같은 장애인들이 보호자도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부모 복은 없지만 내가 네 엄마 대신 보호자가 돼줄 거니까. 전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제 안에서 철저히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고 이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이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저를 내쫓지 않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저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언어 치료라든지 상담 같은 돈이 드는 치료는 해주지 않았지만 학교는 꼬박꼬박 보내주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모가 제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모가 시키는 건 뭐든지 열심히 했죠. 어느새 청소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은 제 차지가 됐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이모는 저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 어렵지 않아. 설거지야 뭐 집에서도 잘하잖니? 미리미리 사회 경험도 쌓고
자립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어차피 너는 벙어리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거든. 누가 말도 못하는 애를 써주겠니? 내가 아는 식당에 특별히 부탁해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니까 열심히 해봐. 이게 다 너 장래를 위해서야. 이모 맘 알지? 저는 이모가 고맙기도 하고 얹혀 사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모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꼬박 6년을 악착같이 돈을 벌어 매달 몇십만 원씩 이모에게 드렸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10년 세월 동안 부모처럼 믿고 따랐던 이모도 결국은 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3 때의 일이었죠. 전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에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이모가 대학 진학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수교육학과를 나와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모 집에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간절한 부탁을 이모는 이런지하에 거절하더군요. 뭐? 대학? 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니? 우리 딸 앞에서 잘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은서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너 대학 보내게 됐니? 저는 이모에게 입학금만 빌려주시면 나머지 학비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갚겠다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지만 이모는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무슨 대학 타령이야? 말도 못하는 걸 데려다 사람처럼 살게 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벙어리 주제에 대학은 무슨 대야? 그냥 지금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 한 번만 더 대학 얘기 꺼내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줄줄 흐르더군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전 한참을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구해주기로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전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처 없이 걸어 다니다가 어떤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제 눈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식당 주방일 같은 거 말고는 절 써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제 사정을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이 흔쾌히 저에게 일을 시켜주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카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들을 처리하다가 카페에서 예쁜 음료들을 만드니 전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말 못하는 저를 환영하는 곳은 없을 거라는 이모의 말과 달리 이 세상에는 언어장애인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오갈 곳 없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카페 사장님은 물론이고 손님들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상냥했죠. 전 엄마 말씀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행복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시켜놓고 말없이 앉아있다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그쪽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근데요, 여기 오는 남자들 대부분 다 그쪽 보러 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카페 손님 중 절반은 그쪽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라고요. 모르셨구나. 이 근처에서 엄청 유명한데? 미녀 알바생이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쑥스럽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특히 웃는 얼굴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잘 웃어주시더라고요. 마음씨가 얼굴만큼이나 고우신 것 같아요.
웃는 거야. 제가 말을 못하니까 대답 대신 그냥 손님들한테 웃어드린 건데 남편은 그걸 좋게 본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절 보고 아름답다니 부끄럽고 민망하더군요. 살면서 예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 좀 내보려고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사귀실래요? 전 대답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를 꺼내서 제 사정을 글로 알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입니다. 저는 누구와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글을 보더니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저요, 그냥 충동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쪽 지켜봤어요. 말은 못하면 어때요? 제가 입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힘들수록 연애를 해야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 끝에 어느덧 남편과 저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 집에서 저를 심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는 태생부터 다른 금수저더라고요. 남편은 대형 버스를 30대도 넘게 가지고 있는 제법 큰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아들 셋 중에서도 막내인 남편을 유독 예뻐하셨다고 해요. 그런 귀한 아들이 부모도 없는 장애인을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벙어리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와?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든 저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세요. 저 애는 너처럼 귀하게 자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며 오죽하면 부모가 버렸을까. 저렇게 팔자드센 아이는 필시 우리 집안의 해가 될 거다. 아버지, 팔전이 뭐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너는 저희가 지금 우리 집안의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네 형수들 봐라. 전부 미국에서 박사까지 마친 인재들이야. 네 형들처럼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와야 집안의 품격도 올라가고 이세도 훌륭하게 잘 나올 거 아니야. 말도 못하는 고졸짜리 카페 알바생을 데려다가 뭘 어쩔 셈이냐고. 한심한 놈. 아버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말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좀 봐주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났고요. 아버지처럼 피상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네 고집대로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그만이다. 전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그냥 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너에 대한 모든 지원도 전부 중단될 줄 알아. 당신도 잘 들어. 저놈 앞으로 내 피 같은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당신도 같이 내쫓길 줄 알아. 차랑 오피스텔 전부 압수하고 저놈 당장 호적에서 파버려.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와 의절하고 죄인처럼 무릎 꿇고 숨죽여 있던 저를 끌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게 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은 전부 괜찮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이제 세진 씨는 나한테 부모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나 세진 씨 선택한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봐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세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꼭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고 둘만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둘이나 태어나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로 곱게만 자랐던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될 때는 퀵서비스 일까지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최대한 남편을 도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댁인 성북동 대저택에서 급한 호출이 온 겁니다. 지금 당장 네 저랑 같이 본가로 들어와라. 네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10년 만에 우리를 부르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지? 남편은 저랑 같이 곧장 서둘러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10년 만에 도착한 집안 분위기는 몹시 무거웠고 결혼할 때 딱 한 번 얼굴을 내비쳤던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까지 모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며느리들한테 부탁을 할 게 있어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 시어머니가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다.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큰아들 작은아들은 검사를 했는데 네 어머니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의절한 막내 내외까지 다 부른 이유도 그거야. 어떠냐? 그네랑 작은애 검사를 한번 받아봐 줄 수 있겠냐? 그런데 형님들의 대답은 좀 의외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새로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제가 당장 수술을 받게 되면 아이들 케어는 누가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기증까지 강요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요. 아버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내일 모레 유럽 여행이 한 달 잡혀 있는데 그거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아범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거라 빠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그런 큰 수술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마 검사해도 수술 못한다고 할걸요? 그리고요,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아들들도 안 맞다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들이 맞을 리가 있겠어요? 두 동서들의 변명을 가만히 듣던 남편이 참다 못해 화를 내더군요. 형수님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10년 만에 보는 건데도 자기들 생각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간다는데 뭐요? 프로젝트? 유럽 여행? 가족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서방님이랑 막내 동서가 검사받고 신장 드려요. 그럼 되겠네. 부모님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뛰쳐나가서 제 멋대로 사시더니 10년 만에 나타나서 뭐요? 가족?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서방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끄럽다. 지금 서로 니탓 내 탓 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네랑 작은애 너희들은 검사 못 받겠다 이거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런데요. 이런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어머님 일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신장을 드린다는 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낮고요. 저도 곤란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막내네, 너희들은 어쩔 거야?
너희들도 어렵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수술 가능하다고만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게 자식된 도리인걸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물론.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기에 저는 있는 힘껏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검사를 받겠다는 뜻을 시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싶었죠. 전 사실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들을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멋대로 결혼한 것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걸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이고 내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전 이런 제 마음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 안도하는 눈빛이셨어요. 그러나 두 동서가 저를 씹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 저 고개 까딱거리는 거 좀 봐. 너무 얄밉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 눈에 들려고 발악하는 거 맞죠? 아, 벙어리라도 여우짓은 다 할 줄 아네요. 저렇게 잡초처럼 거칠게 자란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야. 맨몸으로 나가서 10년 살아보니 아쉬운 게 많겠지. 신장 하나 떼준 다음에 밀고 들어올 모양인데 잘 지켜봐.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골치 아픈 문제 안 생기게. 두 동서는 저를 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장기라도 팔아먹으려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안 나오니 변명조차 할 수 없어서 오해를 풀 수도 없었죠.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신장 이식을 위한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신장이 시어머니와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기꺼이 제 신장 하나를 드렸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던 시어머니는 제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제 손을 잡고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가, 고맙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가, 네가 돈으로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줬구나. 네가 진짜 복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부 반응도 하나 없이 이렇게 수술이 잘 될 수가 있겠니? 10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네 아버지 무서워서 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세상에, 그 구박과 수모를 당하고도 그런 시어머니라도 살리겠다고 신장 하나를 선뜻 떼주다니. 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야.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이니? 모녀관계나 진비 없지 않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시니 이 사람도 정말 기쁠 겁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더 잘할게요. 그래, 내가 아버지 분위기 봐서 너희들 얘기 잘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첫 술에 배부르겠니? 아버지 마음은 서서히 열어가자. 너무 서운해 말고. 전 어머니께 최대한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드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서운하지 않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는 멋대로 가정을 꾸린 저희 부부를 모두 용서하고 가슴으로 안아주셨지만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고 사랑도 깊었던지라 실망 또한 크셔서 그런 거라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수술은 아버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님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다행이라 여기고 아버님에게는 천천히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나고 퇴원을 한 어느 날 성북동 시댁에서 다시 한번 호출이 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만 내 소재로 들어와라. 저만 들어오라는 말씀에 저는 잔뜩 긴장을 했어요.
저한테만 따로 하실 말씀이란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나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 건 아닐까? 별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지 속에서 묵직한 물건을 꺼내시는 겁니다. 제가 뭔지 몰라 의아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시아버지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누군가가 보낸 두툼한 편지 뭉치였어요. 잘 봐라. 장세진. 네 이름 맞지? 정신을 차리고 수신인을 보니 전부 제 앞으로 온 편지였어요. 그리고 발신인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20년 넘게 꾹꾹 누르고 있던 엄마라는 존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면서 참아왔던 저의 감정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쓰여진 엄마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바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편지들 전부 그동안 네 엄마가 너 앞으로 보내왔던 거야.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너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그동안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알아보고 진행해온 일이다. 내가 널 위해서 돈을 좀 썼지. 복받쳐 오르던 제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난 후에 시아버지는 엄마의 편지를 어떻게 손에 넣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난 이번에 네가 10년 동안이나 널 인정해주지 않고 내쳐버린 시부모를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를 선뜻 떼주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다. 사실 며느리들한테 별로 기대도 안 했거든. 너도 다 봤지 않니? 첫째랑 둘째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며느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네가 큰 결심을 해준 게 어찌나 고맙던지. 나한테 정말로 큰 보답을 하고 싶었어. 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줬으니 나도 너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줘야지. 안 그러냐? 네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엄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네 엄마를 수소문해 본 거야. 네 엄마 사부인 말이야.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계속 널 찾고 있었더라고. 근데 어릴 때 널 키워준 이모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문제더구나. 너랑 너희 엄마가 헤어져서 살게 된 것도 전부 그 여자 때문이야. 이모라는 여자가 중간에서 너랑 엄마가 연락하는 걸 전부 찾아냈더라고. 시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엄마는 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저에게 닿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이모가 중간에서 엄마 편지를 다 가로채고 엄마와 제가 연결되는 걸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모가 왜 저를 엄마한테 보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건지. 이모도 그렇고 이모 딸도 그렇고 이모 가족들은 전부 저와 함께 사는 걸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를 엄마한테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모가 왜 그랬는지 전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유야 뭐 돈 때문이지. 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 이모라는 여자가 너를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서 장애아동수당을 전부 타먹었더라고. 혹시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앞으로 돈이 조금씩 나왔다는 거? 저는 너무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전 제 앞으로 장애수당이 나왔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전 이모가 돈 때문에 힘들까봐 학교 다니면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를 보탰거든요. 근데 제가 번 돈도 전부 가로채고 장애수당까지 받아 챙겼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박당하고 눈치 보면서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랑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몽땅 자기가 가로챘어. 위임장이니 뭐니 전부 위조해서 말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 집에서 고3 때 나왔다고? 그래, 정말 잘했다. 잘 나왔어. 그때라도 나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다가는 일평생을 그 집에 묶여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냐. 그런데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는 미국에서 편지만 계속 보내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다거나 당장 한국으로 절 데리러 왔다면 제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기껏 편지 몇 통 보낸 걸로 엄마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엄마의 행동은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군요. 제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보냈다는 편지들을 읽고 또 읽는 걸 보고는 시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겠지. 근데 사부인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거야. 궁금한 건 사부인한테 직접 물어보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봤더니 시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으시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하시더군요. 사부인 내일 한국으로 들어오실 거야. 내가 전부 다 손을 써놨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공항에 와주어서 정말 든든하면서도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대체 엄마를 처음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어떤 얘기를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말을 못하게 된 걸 모르니 언어장애인이 된 날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이 엄마 없이 살아온 그간의 세월만큼이나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리움과 원망, 미움, 서름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거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입국장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 틈에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하얗게 세워버린 흰머리에 노인의 모습이 다 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큰 울음을 토해내면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그리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다시 만나니 꽉 막혀있던 제 말문이 트인 겁니다. 엄마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잃어버렸던 제 목소리가 엄마와 함께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던 그 이름을 소리내서 부르며 아이처럼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 왜 나를 이모 집에 버려놓고 찾지 않은 거야? 응? 엄마. 세진아, 우리 세진이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게 다 엄마 죄다. 엄마를 용서해줘, 세진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엄마는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오른쪽 팔과 다리 움직이는 게 영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엄마, 몸이 왜 이래?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너를 찾으러 올 수가 없었다. 저와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시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가 엄마를 무사히 만났다는 소식만큼이나 제 말문이 트였다는 소식에 크게 흥분하고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건 다 사돈 어르신 덕분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며느라이가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며느라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줬는걸요. 아가, 너한테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다. 신장을 이식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예전에 너한테 모진 소리 했던 거 다 잊어다오. 정말 미안하다. 박사 며느리?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는 막내 네가 최고다.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았으면 말문을 닫고 살다가 사부인 만나자마자 말문이 트이나요.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싶은 게 너무 안쓰럽네요. 지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얘가 마음을 착하게 쓰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 거라고. 부모님끼리의 상견례 아닌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그동안 왜 저를 찾아올 수 없었는지 이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할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네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계속 할머니 병상만 지키고 있었지. 근데 내가 미국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내 몸이 딱 이상하더라고. 오빠네 집에서 한국 다시 들어가려고 짐 싸다가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라.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 뇌가 다 손상돼서 팔다리뿐만 아니라 안면 마비까지 왔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삼키고 몇 년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산송장처럼 지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했던 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그래. 혼자서 엄마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네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뭐 때문인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편지를 보내도 회신이 없더라고. 너 찾으러 가려고 죽기 살기로 재활훈련을 했는데 몸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우리 딸, 엄마 없는 세월 사느라 고생 많았지? 난 정말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이모가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려고 나를 버렸다고 해서. 엄마가 미안해. 널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모가 너한테 한 짓은 전부 들었다. 지금 사돈 어른이 도와주셔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그 인간들 전부 죗값 치르게 해줄 거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자기들도 피눈물을 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는 그날로 이모와 이모부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빼돌리고 엄마와의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부터 저희 집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뺏어 써버린 것, 제 장애아동 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까지요. 아니 애초에 장애 등급 자체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증상을 부풀려서 장애 등급을 허위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시아버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거여서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또 한 가지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군요. 사부인, 그동안 타지에서 병치료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그거야 제 운명이 그랬던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저 이 정도로 회복된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은 정리하시고 딸 옆에서 사셔야죠. 제가 여기 애들 집 옆에 사부인 사시도록 거처를 마련해놨으니까 그리로 이사부터 하시죠. 아닙니다. 염치도 없이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덥석 봤나요. 이렇게 저희 모녀 다시 만날 수 있게 수소문해 주신 거며 소송 진행하는 거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한걸요. 정말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사돈 어르신.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글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사부인이 따님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인성으로 잘 키워내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해준 게 있나요? 아이 클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한 못난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옆에서 잘 좀 챙겨주셔야죠. 저도 막내네 사는 거는 사부인한테 다 맡겨버리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아버지는 저희들 살림집을 해주시면서 근처에 친정엄마가 지낼 수 있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셔서 엄마랑 편하게 왕래를 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하고 얼마 후에 엄마네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뻔뻔하게도 이모가 엄마를 찾아온 겁니다. 아니지.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미안해 정수가. 이거 너희 집 전세 보증금이야. 나 한 푼도 안 썼어. 이거 돌려줄 테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네 죄가 어디 이거 하나뿐이야? 어떻게 네가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딸을 장애인 만든 거로도 모자라서 애를 착취하고 구박하고. 미국에서 내가 보낸 편지에는 왜 답을 안 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네가 한동안 연락도 없길래 난 그냥 남자랑 도망갔나 보다 했지 뭐. 너 편지 내용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내가 아파서 쓰러졌으니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한 편지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었냐고. 나는 몰랐지. 이게 다 서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네 딸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 참. 이래서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봐라. 너랑은 연락도 안 되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만 털렁 맡겨놓고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애만 맡겼어? 애 잘 봐달라고 몇 개월치 생활비도 미리 주고 갔잖아.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 건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된 거잖니. 몇 년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일어났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거의 10년 만에 이모 앞에 나섰죠. 이모, 안녕하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세진이 너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모, 지금 고소 취하해달라고 오신 거죠? 저희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입을 꾹 닫고 말 한마디 못하더니 이제 말도 아주 따박따박 잘하네? 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저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설거지 알바 시키시고 그 돈 전부 가져가셨죠? 전 얹혀 사는 게 죄송해서 용돈 달란 말 한 번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거절하셨죠? 덕분에 저는 꿈을 접어야 했어요. 이모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으셨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얘. 근데 네 인생 별로 안 망한 것 같은데. 내 덕분에 이렇게 돈 많은 집에 시집 와서 부잣집 며느리도 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시집 잘 간 거는 내 덕도 좀 있는 거다.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예, 막말로 시댁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이모가 그래도 너 내치지 않고 키워준 공은 엄연히 있는 건데 집으로 고소장이나 줄줄이 날아오게 만들고 너도 참 너무한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니까. 네, 좋아요, 이모. 의도가 뭐였든 간에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모랑은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죗값을 치르시면 될 일이고 잘못한 게 없으시면
법이 알아서 억울한 거 밝혀주겠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요. 이모와의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와 공문서, 사문서 위조, 사기 등등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법무팀에서 이야기하더군요. 이모가 처벌을 받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된다면 엄마와 제 마음속에 남은 깊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겠죠?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저를 받아주었던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보, 이제야 물어보는 건데 왜 말도 못하는 나랑 결혼을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랬다니까?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예쁜 걸 알았거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지켜봤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내는 표정을 안 짓더라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지. 당신 덕에 어머니도 건강해지고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당신은. 내가 더 고맙지. 아버님 덕분에 엉망진창이던 내 인생이 전부 제자리를 찾았는걸. 엄마도 찾고 목소리도 찾고. 이제 하나 남았다. 응? 뭐? 당신 꿈 특수교육학과 들어가서 특수교사 되고 싶다면서. 아직도 그 꿈 안 변한 거야? 그거야 내 오랜 꿈이지.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내가 밀어줄게. 정말? 내가 어린애들이랑 경쟁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았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편 덕분에 학창시절에 못다 이룬 꿈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선가 저처럼 어려움을 당한 장애아들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힘들었던 저의 과거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